네,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선관위의 전산 조작 범죄에 대해서 짚어주시네요. 네네. 네, 이제 장전 박사님이 지난번에 5월 28일 날 고발했지 않습니까? 전산 요원 5명. 네, 이게 이제 전산학,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로서 그런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또 인문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범죄, 모든 범죄는 범죄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예, 그 다음에 22대인데 21대하고 22대는 어떠한 투표 형태를 보였을까, 이런 거를 보다가 보니까 네, 한 개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장에 거기 유명한 그 까미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어제의 범죄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21대 총선인데, 그렇죠. 21대 총선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범죄의 흔적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범죄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서 부정을 저질렀다, 네, 그렇게 보고, 또 이번에 이 3명의 대법관을 고발한 이유는 결국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로써 범죄를 그냥 정당화시키는 그런 형태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 역시 똑같은 입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장전 박사는 이제 내일부터 과천경찰서로 이것이 이관됐기 때문에 네. 텐트를 4개 치고 이 가짜 당선자들, 네. 그리고 관련자들을 비판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찾다가 보면 저는 저대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보고 네. 있는 겁니다. 다음 네. 장을 보시죠. 그 범죄의 원인이 뭘까? 결국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들이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골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간에 크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워낙 날만 터지면은 새로운 사건들이 터져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중앙선관위의 채용 비리 유형이 너무나 이상하다. 그래서 KBS가 보도할 때 알면 할수록 어이가 없다, 네. 이런 직원 채용 방법을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그 선관위가 갑의 형태, 슈퍼 갑의 형태잖아요. 예. 선관위가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선관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 그 부정선거에 조직적인 부정선거, 서로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고 하는 걸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거기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 저는 주목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지난 선관위 사무차장입니다. 네. 이 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돼버렸어요. 네. 이 기각이 된 사건이 선거를 얼마 앞두고입니다. 네. 이게 구속이 돼가지고서 이래 되면은 조금 더 이쪽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커졌을 텐데, 네. 이것이 기각이 돼버렸던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것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 해가지고 다시 이제 총선 끝난 다음에 다시 문제가 불거졌죠. 네. 선거 한 4.10 총선 지나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네. 그래서 거기 뭐 세자라고 불렸다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이제 앞에는 권익위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감사원에서 다시 지적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관련된 거를 제가 따로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이 다음 장 보시면, 네. 거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 일단 여기 거론이 됩니다. 요 밑에, 이 기사의 밑에는 그 박선거 뒤에 박찬 누구죠? 그 사람으로 바뀐 뒤 이 세 사람이 다
기소 피의자인데 네. 이 사람 두 사람은 확실하게 자료가 발견이 됐고 박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조금 아직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사무총장 김세환하고 그 다음에 송 전 차장 이 둘이를 이제 그 수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왜 주목을 하냐면은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했는가, 뭐와 관련되는가를 보니까 송 전 차장은 2018년도 1월 말에 충남 보령시거든요. 네. 충남 보령시 8급 공무원에서 충북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충남하고 충북이 같이 걸려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보령시. 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송 전 차장이 2018년도 1월 말에 이렇게 해서 옮겨가기로 했는데 이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애초에 거절을 했다가 다시 또 들어준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런 현실에 2018년도 그 다음에 4.15 총선 직후인 2021년도에 김세환의 이 자녀 비리 비리 채용 그게 불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보령시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합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 그 자유통일당에서 장학일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네. 자유통일당에 빵표 나온 데가 있어요. 네. 빵표에서 3표까지 나온 투표소가 있는데 거기 총 10개거든요. 네. 그걸 지도로 딱 놓고 보면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쪽에 딱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령시는 아래쪽에 있고요. 네. 그 위쪽에 있는 게 태안군하고 서산시인데 네. 이게 지역구가 같은 데입니다. 네. 서산시 태안군이 같은 지역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사실은 자유통일당에 대한 그 0표에서 3표 나온 집중되어 있어요. 예. 특히 보령시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송 전 차장 네. 그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곳이 바로 보령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시청자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빵표 나온 데가 두 군데예요. 네. 보령시 오천면 제7투표소, 그 다음에 서산시 팔복면 제3투표소, 네. 그리고 아래 한 표 나온 게도 네 군데 중에 보령시가 두 군데. 예.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또 보령시 오천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보령시가 특이하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부여군이 나오잖아요. 네. 부여는 이번에도 그 저기 지금 비서실장 하는 그 누구야? 그 지난번에도 부정선거 바로 보였지 않습니까? 네. 정진석. 정진석 네. 비서실장. 그런데 이게 다 얽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산하고 그 다음에 태안군의 국회의원이 이번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된 데가 있습니다. 네. 송원석이. 송원석 의원이. 그런데 송일종인가요? 송일종 의원이죠. 네. 송일종 의원 됐는데 여기서도 그 특이한 한 데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지금 표를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서산시 한 곳에서 그 국힘하고 사전투표에서 국힘하고 따블당이 사전투표에서 2배가 되는 투표를 보이는 겁니다. 예. 한 곳에서.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 사전투표에서는 뭐 대개 6%에서 4% 이런 식으로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개표를 하는 결과에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처럼 됐거든요. 네. 출구조사에도. 그런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사전투표에서 한 군데에서 막 몰표가 난 거예요. 이게 더블 스코어로. 예. 그래도 겨우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자유통일당 빵표 나온데 예. 거기 서산시
팔복면 제3투표소잖아요. 네. 거기 동그라미 작지만은 동그라미 돼 있는 데입니다. 이게 섬이에요. 예. 섬인데 그 섬에서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이 투표함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나온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보면 제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네. 빵표 나온 거를 전부 다 전국적으로. 네. 다 20대는 어떻게 투표를 했고 21대는 어떻게 투표했고 22대는 빵표가 나왔고 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전혀 빵표 나올 때가 아닌 데가 너무 많아요. 네. 이전에는 40표도 나오고 뭐 30표도 나오고 이러는데 갑자기 빵표 나온다. 이거는 뭔가 분명히 조작이 있었다. 네.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는 뭐에 주목하냐면 이 장전 박사가 5월 28일 날 고발했고요. 네. 전산용 고발했고 자유통일당에서 부정선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게시해가지고 알린 것이 4월 2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전산요원들이나 이 선관위 직원들이 기존의 데이터들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 바꾼 흔적이 마침 잡혔어요. 바꾼 흔적이 잡혔군요. 네, 이건 우연하게 신의 한 수처럼 딱 저한테 잡힌 어. 겁니다. 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원래 이제 이게 그 선관위에 올라 있는 거예요. 네. 역대 선거 위에 보면 역대 선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데이터에 쫙 나와 있어요. 최근 선거, 역대 선거.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개표 현황이 개표 구별입니다. 개표 구별. 네. 투표소. 그래서 모든 선거 데이터는 이렇게 제1투표소에서는 제일 밑에 보이는 것처럼 네. 제1투표소에서는 얼마, 제2투표소에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 이 팔복면의 경우에는 네. 이게 없었어요. 갑자기. 네. 관내 사전 투표하고 선거일 투표 이 두 개만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일 투표. 원래는 이렇게 관내 이렇게 사전 나올 수가 투표, 없습니다. 팔복면 제1투표, 팔복면 제2투표, 팔복면 제3투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일 투표 이렇게 두 개만 나왔네요. 네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거를 이게 살펴본 것이 6월 9일 오후 1시 34분에 캡처를 했어요. 네. 캡처한 데는 사전 투표하고 당 선거일 투표만 딱 두 개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랑 얘기를 해서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쭉 봐도 잘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특이한 사례예요. 이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연히 잡힌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지금 김성진 교수,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까? 김성진 교수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 장제원 박사가 고발을 하니까 선관위가 이런 데이터를 손을 댔다. 손을 댔다고 보는 거죠. 왜 손을 댔냐 하면은 중간에 이제 이걸 제가 캡처해가 넣어놓은 겁니다. 네.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선거 관내 사전 투표하고 선거일 투표 데이터만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딱 보면 다시 바뀌어 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거기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게 바뀌었군요. 오른쪽에. 관내 사전 투표, 팔복면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 이게 바뀌었네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정한 거죠. 이놈들 나름대로. 이게 저기 조작이지. 뭐가 조작이고 이게 은폐지. 그게 김성지 교수한테 딱 걸렸네요, 이게. 예, 우연히 이게 딱 걸려든 거예요, 저한테. 야, 우연히 걸려들었네. 예. 네, 제가 쭉 전국적으로 자유통일당 빵표 나온 게 옛날엔 어땠을까 이렇게 해서 20대는 어떻고 21대는 어땠을까 이걸 쭉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네?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이놈들이 뒤에는 다시 바꿔놨을 거다라고 해서 보니까 과연 바꿔놨어요. 그냥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연히 바꾸는 과정에서 저한테 여기 딱 걸려든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캡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른 상황들을 제가 이 사람들이 발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국에 모든 그거를 다 다운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운받아 놓고 그다음에 요거처럼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6월 9일 전후 예. 예를 들면 5월 28일이면 하나하나 이제 조금 다 보완하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예. 이런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이제 몇 분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박지원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데이터 그거 확보를 좀 해둬라, 비교해 보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하셨네. 예. 예, 상당한 부분이다. 상당한 그 지문이다. 범죄 지문이다. 범죄 이렇게 지문이 나온 거네요. 어. 네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20대예요. 네. 팔복면만 특이해요. 그게 쭉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나갔지 않겠습니까? 네. 더더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무차장. 네.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있던 곳이 그 팔복면 바로 옆에 그 아래쪽이죠. 아래쪽 보령. 아, 보령. 예, 그래서 충남을 손본 것들을 먼저 손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소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뭐 지가 혼자 했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시켰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같이 걸려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정밀하게 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고쳐나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케이. 우연히 그것이 잡힌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아주 이상해가지고 위에 20대는 제가 할 때에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20대입니다. 위에 두 개가. 예. 그러면은 팔복면 관내 사전투표, 선거투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래 거는 뒤에 고침 다시 원인치 한 거예요. 예. 팔비면 제1, 제2, 제3. 그래서 숫자는 맞춰놨잖아요. 예, 그러게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그때 이제 통일당이 자유통일당이었기 때문에 21대. 아래 거는 21대입니다. 네. 글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네. 위에 거는 똑같이 관내 사전 투표하고 선거일 투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예.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바뀐 겁니다. 지금 데이터는 아래에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야, 딱 예, 걸렸네요. 네. 예, 그래서 영표 나온 이런 관련된 주로 영표 나온 데라든지 그 의심을 받을 만한 지네들이 뭔가 조작을 했을 거를 이 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 은폐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예,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 지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이요. 몇 개로 요약을 하면 네. 범죄, 치명적 범죄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럼 이자들은 왜 그러면 22대 총선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네. 그러면 4.10 총선 직전에 선관위 자녀의 채용 비리 사건이 표면화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그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우군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입장에서 따블당하고 암묵적인 동의를 해가지고 지네들 살기 위해서 또 지네들의 보호막을 찾기 위해서 부정을 저질렀지 않았겠는가. 범죄 동맹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4.19 총선 부정선거로 해서 본격적으로 20대, 21대 좀 계속 하지만은 21대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4.15 총선 21대 부정선거로 인해서 선관위하고 그 좌파정당, 네. 따블당은 일종의 공동 운명체가 돼버렸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말하는 식으로 하면 그 대법원 그 김명수 사법부도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는 별개로 또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가 주목합니다. 네. 이재명이가 중국에 찝쩍거리지 말고 쎄쎄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발언한 날짜가 네. 3월 22일인데 네. 이날이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에요. 네. 이게 3월 20일 날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정당과 모든 투표소 아니 그 선거구에 후보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이날 하필이면 이날 그것도 바로 서산 바로 옆에 있는 당진에서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당진에서 왜 중국에는 찝쩍거리지 말고 쎄쎄하라고 발언했을까? 네. 그거에 주목하는 거고 그 발언한 당진이 바로 서산, 태안, 보령하고 인근 지역이라는 거죠. 네. 충남으로 보면 서쪽에 있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별도로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전수조사한 결과로 보면 네. 0표 나온 데가 많은 곳이 자유통일당 0표 나와서 이게 투표한 바꿔치기나 또는 부정투표지 쑤셔넣기 이런 방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그것이 표로서 나타나는 곳이 전남 그 다음에 충청남도 그 다음에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데인데 이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단일 선거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로 이루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지고 이 투표함 옮기는 과정에서 네. 얼마든지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하다는 거죠. 이동 동선이 멀고 복잡하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에서 아주 자기네들에게 적대적인 그런 감정 내지는 그런 운동 노선을 네. 지향하고 있는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 악의적으로 좀 간표를 하거나 이렇게 네. 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거기 박사님 그거 공직선거법 429조 아시죠? 네네. 그건 다음에 정리해 주시죠. 이게 네네. 너무 지금 길어서 예, 예.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네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제 장제원 박사가 고발을 하니까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손댄 바꾼 흔적을 잡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발하니까 이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손댄 흔적을 바로 잡혔네요. 김성진 교수한테요. 범죄 지문이 드러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